이번 강의부터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,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atplotlib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할 것이고, 두 번째는 판다스에도 단순히 데이터를 불러오고 편집하고 저장하는 것 이외에도 시각화하는 기능이 들어 있었습니다. 따라서 두 번째로 판다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지 한 번 더 배워볼 예정입니다. 자, 데이터 시각화 또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, 이것은 사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긴 한데, 데이터 전 과정에 모두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 내용이 다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면,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 데이터 시각화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, 그걸 딱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전 과정,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긴 한데, 이거는 거의 창의성에 가까운 요소들이 많고, 주로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잘 설득이 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명쾌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데이터 시각화만으로도 말 한마디 없이, 설명 하나 없이, 이것만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끝낼 수도 있고, 이것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 몰입하게 만들 수도 있는 너무나 강력한 도구입니다. 결국 데이터 시각화는 효과적으로 데이터에 포함된 인사이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정답이라기보단 저는 다소 시각화를 파이썬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, 그 기능적인 측면에 좀 더 포인트를 하고 설명드릴 것이고, 실제 이 강력함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창의성에 훨씬 더 의존되는 내용이긴 합니다. 자, 인사이트라는 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, 인사이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? 사실 뭐 인사이트가 좀 멋진 표현이긴 한데, 주로 뭐 아이디어, 아니면 기획, 창의성, 전략, 그런 표현의 거의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한마디로 무언가,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위해 그 다리가 될 수 있는,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데이터 시각화는 왜 필요합니까? 좀 더 원론적인 내용을 현실적인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, 우리 인간의 눈은 수많은 감각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, 실제로 눈을 통해 들어온 많은 정보는 뇌에 전달될 때 그 정보의 의미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진화된 동물입니다. 우리는 도로의 표지판과 같이 특별한 설명이 없더라도 시각화만으로 그 정보가 무엇인지, 단어 하나 없더라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입니다. 그리고 인간의 감각 중에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고, 그 의존도는 거의 80%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. 그만큼 우리는 시각의 의존성이 높고 시각을 통해 획득하는 정보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.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를 단순히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그 한계가 넘어서게 된 겁니다.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흘러가는 거를 보기만 한다고
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.